네, 오늘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공동락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새벽이죠. 예, 그렇죠. 오늘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8.5% 상승을 했고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하락을 했고요. 금리, 우리 주식시장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면 국내 성장주 혹은 기술주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물가 지표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은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8.5%를 기록을 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처음에는 한 8.2 정도에서 점점 상향되는 조정 과정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컨센서스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간에 연준이 강조했었던 빅스텝, 이른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지난주 3월달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됐던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런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좀 컸었고 그 과정에서 워낙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장중에 어쨌거나 플러스 반전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긴 했었습니다만 금리도 역시 뛰었던 부분들이 또 반락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물가 지표 내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들이 극단적으로 반영됐던 시기는 한 템포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물가의 숫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추후에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끝날 게 아니라 꽤 긴 일정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같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그 주가나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당분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 더 기술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조심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채권 역시 채권은 하락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요 채권도 하락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해요. 예, 보통 금리라고 하는 게 너무 뛰어도 문제고요. 또 너무 빠져도 문제입니다. 통상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질 때는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에 대한 불안 징후들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 또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속도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대적으로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리에 밸류에이션을 몇 배로 적용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후보자가 낙점이 됐는데 네. 금리를 통해서 예. 물가 안정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기화된다라는 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통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가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단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기준금리 차원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정한 정도로 상한을 갖고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이번에 이제 그 후보자들 멘트 내지는 정책 당국자의 멘트들은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했다는 입장을 취사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강도를 강화시키겠다는 분위기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리 인상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국면까지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후에는 금리 모멘텀은 일정 정도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지금 국면에서는 민감할 겁니다. 민감할 거로 보고 있고 당분간 그런 들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국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컨센서스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내성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은희 사상 초유로 예. 총재가 지금 공석이죠. 공백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 역시도 또 내다보고 있는데 미국이 빅스텝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시 금리를 그렇게까지 빨리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계속해서 시그널을 줘왔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기준금리 결정,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 결정에 대한 컨센서스를 취합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앞선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후보자가 일단 내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행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여건들을 감안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설사 단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이번에 없고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번 금리 결정 자체가 특별하게 금융시장 자체에 그렇게 큰 쇼크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별한 큰 쇼크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하실 때 유의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저가 매수 사이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나을까요? 금리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많이 시장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 정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정 정도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올리게 된다라는 컨센서스 내지는 기대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시장의 내성은 강화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올리기 때문에 아주 시장의 공포감이 커졌고 그걸로 인해 극단적으로 현금을 다 보유해야 된다. 이런 전략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극단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에는 동의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네, 그렇죠. 52주 신저가를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처음 주식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계속 주식을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살펴본다면 이 종목들 아예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은 주식 투자자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가 매수로 해서 좋은 종목을 싸게 많이 사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장투를 하겠느냐, 아니면 단기 대응을 하냐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금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번 금리 인상 과정 내지는 금리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다.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빅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혹시 더 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폭이 경미하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는 우월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빠르게 또 단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마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시경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락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